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의 시세 분석 및 핵심이 되는 소송에 영향이 있을 법한 이슈가 나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더욱 도움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플 XRP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매체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 가격은 3월 21일 하락하는 저항선에서 돌파한 이후 상승했습니다. 라인 돌파는 이전 조정이 끝났음을 시사했고 3월 29일에 0.585달러의 새로운 연간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처음에는 가격이 0.530달러의 저항 영역을 클리어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XRP는 긴 위쪽 심지를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심지는 약함의 표시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구매자가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고 판매자가 인수하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죠. 4월 14일에 빨간색 아이콘으로 보이는 유사한 심지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530달러의 영역은 이제 다시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XRP는 약세를 휘감는 촛대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전의 전체 증가가 하루 만에 무효화되는 일종의 약세 캔들스틱으로 긴 상단 심지에 대한 이전 약세 수치와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단기 6시간 카운트의 기술적 분석은 낙관적인 XRP 가격 예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추세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반복되는 장기 가격 패턴인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투자자 심리를 자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5파동 상승의 4파동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은 XRP의 미래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이며 잠재적으로 0.525달러 저항선을 능가하고 0.65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파동의 가격 움직임은 미래 추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현재 조정파를 완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턴은 0.5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반등하는 것이죠.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은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이동한 후 원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전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가설을 의미하고 또한 향후 가격 상승 움직임의 정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XRP 가격 예측이 실현되면 0.650달러 저항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수평 저항 영역인 것 외에도 4파동의 1.61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이기도 해서 이 합류로 인해 해당 지역이 상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0.433달러의 파동 1 아래로 감소하면 이 강세 파동수는 무효화되고 이 경우 XRP 가격은 0.37달러까지 수평 영역 지원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어 단기적인 행보 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 저희 채널의 이더리움 관련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리플 XRP와 내용이 겹쳐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현재 리플과 소송 중인 SEC가 의회에서 한 증언 때문에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이번에 열렸던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이면 SEC 규제 관할에 속하지만 상품일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관할에 속하게 돼 주무부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질문에 답을 회피했습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고 그는 당시 이더리움을 운영하는 전체 노드 중 과반수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빌 힘먼 SEC 전 기업금융과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연설에서 발언했었고 로스텐 베남 미국 CFTC 의장 역시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맥헨리 의장의 질문에 상품법은 상품을 제외한 자산을 증권으로 정의했다. 자산이 상품에 포함된 것과 상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구분될 수 없다고 답했는데 여기에 이어 맥헨리 의장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이더리움의 상품과 증권 중 무엇이냐고 무엇으로 생각하냐고 되물었고 그는 이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피하는 겐슬러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 계속 지적했는데 이에 겐슬러는 이더리움의 지위를 성급히 판단하고 싶지 않다. 이는 법적 사실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데 이어 대중이 특정 집단의 노력에 따라 자산에 대한 이익을 기대한다면 그 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또 시장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법률은 명확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맥헨리 의장은 겐슬러 위원장을 계속해서 비판하며 말하기를 SEC와 CFTC의 규제 조치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는 규제 불확실성을 바로잡고 실제로 건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청문회를 연 것이라고 말하며 SEC와 그 수장인 게리 겐슬러는 미 의원들에게도 굉장한 제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그간의 행동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해임 법안까지 공식적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부터 게리 겐슬러의 해임 법안 발의를 예고했던 워런 다이비슨 하원 의원이 진행했는데 그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증권거래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대신 집행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밝혔죠. 이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관련 이슈를 두고 명확성 부족이 원인이다, 미준수가 원인이다로 나뉘어진 공방이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원과 하원 모두 법안 발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 중 어느 한쪽에서 법안을 위원회 검토 이후 의결에 넘겨 통과하는 경우 다른 한쪽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이때 표결 및 수정 권한도 함께 부여받습니다. 상원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에 해당하는 공화석 배석이 현재는 거의 반반인 만큼 해당 법안의 표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이라는 여론이 강한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금일 리플 XRP에 관련한 시세 분석과 핵심이 되는 소송의 상대편인 SEC가 질타당한 이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세적인 분석은 단기간 저항선인 0.53달러를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리플과 소송 중인 SEC에 대해서는 일전 포브스에서도 게리 겐슬러 사임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작성한 적이 있고 이제는 실제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사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라서 모두가 SEC를 질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은 현재 소송 중인 리플 측에 당연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리플이 유리해지고 있다라는 건 변함없는 것 같네요. 따라서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기분 좋게 금일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라고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